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제 옆집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검진 결과는 3기 위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환자분, 평소에 뭘 드셨나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같은 거 많이 드셨나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은 모든 게 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추측이나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암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조림, 토마토, 건강식품이라는 거대한 착각. 토마토는 몸에 좋다면서요? 그럼 통조림 토마토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신선한 토마토가 없을 때는 통조림 토마토로 대체해서 요리를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먼저 신선한 토마토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4만 7천 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그럼 통조림 토마토는 왜 문제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캔의 내부 코팅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캔 제품들은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막이 코팅되어 있는데 이 코팅제의 주성분이 바로 비스페놀어, 줄여서 BPA입니다. BPA가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분비계 교란 작용입니다. BPA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내 BPA 농도가 높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2.4배 높았습니다. 둘째, DNA 손상입니다. BPA는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DNA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암세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체계 억제입니다. BPA는 우리 몸의 자연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제거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경우 왜 더 위험할까요? 바로 산성도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pH 4.2 정도의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이 캔 내부의 BPA 코팅을 녹여내어 토마토 속으로 직접 스며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신선한 토마토와 통조림 토마토의 BPA 농도를 비교했는데 통조림 토마토에서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50배 높은 BPA가 검출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BPA는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한번 섭취하면 2에서 3일간 우리 몸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BPA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즉, 조금씩 계속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더욱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가능하면 제철 토마토를 구입하여 직접 요리에 사용하세요. 신선한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도 높고 당연히 BPA 걱정도 없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유리병 토마토 제품입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BPA 프리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BPA를 사용하지 않은 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BPA 프리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대안은 냉동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토마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라이코펜이 오히려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 양식 연어 바다에 독이 된 건강식품.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설마 연어도 위험한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연산 연어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연어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증진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산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양식 연어는 왜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사료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바다에서 크릴, 새우, 작은 물고기, 해조류 등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는 인공 사료를 먹습니다. 이 인공 사료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주로 콩가루, 옥수수가루, 그리고 놀랍게도 육골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대량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노르웨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양식 연어에서 검출되는 항생제의 양은 자연산 연어보다 평균 16배 높았습니다. 이런 항생제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고 면역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폴리어마 비페닐 오염입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진이 전 세계 14개국의 연어를 분석한 결과 양식 연어의 PCB 농도가 자연산 연어보다 평균 8배 높았습니다. PCB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간암과 피부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로 면역체계를 포괴하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양식 연어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는 자연산 연어보다 11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인공색소입니다. 자연산 연어의 아름다운 분홍색은 아스타잔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는 인공 사료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홍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식 업체들은 칸타잔틴이라는 인공 색소를 사료에 첨가합니다. 이 칸타잔틴을 과다 섭취하면 망막에 손상을 일으키고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 번째, 가격을 확인하세요. 자연산 연어는 양식 연어보다 2에서 3배 비쌉니다. 너무 저렴한 연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두 번째, 라벨을 확인하세요. 자연산, 와일드 카트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이런 표시는 허위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자연산 연어는 색이 더 진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양식 연어는 색이 연하고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지방 분포를 확인하세요. 양식 연어는 운동량이 적어서 지방이 많고 특히 하얀 지방줄이 굵게 보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안은 자연산 연어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다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청어 등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등에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가공육, 맛있는 유혹 뒤에 숨은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베이컨과 소시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의 고소한 냄새와 맛은 정말 거부하기 어렵죠. 하지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가공육을 입에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1군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담배, 성면, 플루토늄과 같은 등급입니다. 즉, 가공육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50지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100지를 먹으면 36%, 150지를 먹으면 54%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유럽암예방연구소에서 52만 명을 1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160지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4% 높았습니다. 그럼 가공육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 물질들은 고기의 색을 붉게 유지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가공육을 훈제하거나 굽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입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 아미노산과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물질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도한 염분입니다. 가공육에는 보통 신선한 고기보다 3에서 5배 많은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각종 첨가물입니다. 가공육에는 MSG, 인공색소, 방부제 등 수십 가지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햄과 소시지를 즐겨 먹는 지역의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2.5배 높았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안은 신선한 고기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선택하세요. 조리 방법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템페, 견과류 등에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가공육 대체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가공육 대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고온 조리는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마리네이드를 활용하세요. 마늘, 양파, 로즈마리 등으로 고기를 재우면 발암물질 생성을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히 익히되 태우지는 마세요.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4. 감자칩 바삭한 중독성 뒤에 숨은 화학 공장. 감자칩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간식으로 감자칩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감자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감자를 썰어서 튀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감자칩은 거의 화학 실험실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아크릴아미드입니다. 이 물질은 전분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크릴아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키고 신경 독성을 일으키며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 동물 실험에서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대부분의 감자칩은 부분 경화유로 튀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감자칩 한 봉지에는 보통 300에서 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각종 인공 첨가물입니다. 감자칩에는 MSG, 인공 색소, 인공 향료, 방부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SG와 인공 색소의 복합 작용입니다. 이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에 독성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어드밴스드 GLYCATION 엔드 프로덕트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당분과 단백질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는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감자칩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2% 높았습니다. 그럼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안은 집에서 만든 구운 감자칩입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우면 아크릴아미드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15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대안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은 바삭한 식감을 주면서도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과일칩입니다. 사과, 바나나, 고구마 등을 말린 과일칩은 천연 당분과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5. 설탕과 인공 감미료 달콤한 죽음의 유혹.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겠죠?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먼저 설탕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최고의 영양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독일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는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10배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 즉, 우리가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체내에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에게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라마치니 연구소에서 180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한 그룹의 백혈병 발생률이 200% 증가했습니다. 사카린의 경우는 어떨까요? 1970년대 동물 실험에서 방광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서 수크랄로스가 장내 미생물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감소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안은 스테비아입니다.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로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꿀입니다. 단, 가공하지 않은 천연 꿀을 적당량 사용하세요. 세 번째 대안은 과일입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과일로 대체하세요. 6. 트랜스지방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살인자.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반대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원래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름인데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기름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관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고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극도로 해롭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한번 섭취하면 51일간 체내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오지에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전체 사망률이 34% 증가합니다. 암과의 관련성은 어떨까요?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많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75% 높았습니다. 어떤 음식에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을까요?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과자, 쿠키, 크래커, 일부 빵류, 커피, 프림.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를 활용하세요.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은 트랜스지방에 해로운 영향을 상쇄시켜 줍니다. 7. 과도하게 구운 고기 불의 맛의 숨은 위험. 바비큐의 고소한 냄새, 숯불에 구운 고기의 맛. 정말 거부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조리법이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두 가지 주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는 헤테로사이클릭 I입니다. 아미노산, 당분, 크레아틴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지방이 불꽃에 떨어져 연기가 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고기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자주 구워 먹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40% 높았습니다.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안전한 조리법 마리네이드에 재우기,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굽기, 탄 부분 제거하기, 찜이나 삶기 활용하기. 8. 알코올 소량도 위험하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신 연구는 이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2018년 영국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알코올은 안전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암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암의 위험이 높아질까요? 구강암 300% 증가, 식도암 250% 증가, 간암 150% 증가, 유방암 10% 증가, 대장암 20% 증가.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한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포도주스, 허브차류, 구연분과 절임류 전통의 함정,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험합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입니다. 과도한 염분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질산염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산염이 위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는 염분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섭취법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 하루 한 번만 섭취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 오늘 영상을 통해 9가지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제품을 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공식품 하나 줄이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신선한 채소 하나 더 먹기, 성분표 확인하는 습관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것입니다. 시니어들 모여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